북아프리카 해안에 자리 잡고 지중해를 호령했던 강력한 해상 제국 카르타고, 로마와 세계의 패권을 다투었던 그들의 화려한 역사 뒤에는 오랫동안 인류를 전율케 한 어둡고 끔찍한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첫 아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불타는 신상에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이 이야기는 과연 악의적인 비방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역사적 진실일까요? 코드명 제우스, 크로노스 렌즈입니다. 오늘 금지된 기록 보관소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크로노스의 그림자, 그 첫 번째 기록. 카르타고는 왜 아기들을 불태웠는가? 그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해독합니다. 1921년 고대 카르타고 유적지의 토펫, 히브리어로 불태우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로 이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무덤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땅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점토 항아리들이 층층이 묻혀 있었습니다. 무려 2만 개가 넘는 항아리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부분 생후 몇 개월 혹은 갓 태어난 아기들의 불에 탄 유골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때로는 양이나 새 같은 동물의 뼈와 함께 발견되기도 했죠. 이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불과 관련된 어떤 강렬한 의식이 치러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항아리 위에는 종종 작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최고신 바알 함몬, 풍요와 달의 여신 타니트에게 바치는 감사나 기원의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죠.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듯한 모습이 묘사된 비석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후몰크라 불리는 영아 희생제, 그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잔혹한 의식의 명백한 물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잔혹한 의식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고대 문헌들은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을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는 당시 가나안 지역의 유사한 풍습을 언급하며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불살라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몰렉을 카르타고의 바알 함몬과 연결짓습니다. 기원전 1세기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의 묘사는 더욱 구체적이고 섬뜩합니다. 그는 카르타고인들이 거대한 크로노스 바알 함몬의 청동상을 세우고 그 뜨겁게 달궈진 팔 위로 아이를 미끄러뜨려 불타는 구덩이에 떨어뜨렸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310년 시라쿠사와의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귀족 가문에서만 아이 200명을, 그리고 추가로 자원한 시민들의 아이 300명까지 총 500명의 아이를 하룻밤 사이에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로노스 렌즈는 질문합니다. 이 기록들은 과연 100% 진실일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카르타고의 숙적이었던 그리스와 로마인들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을, 로마는 무려 3번의 포에니 전쟁 끝에 카르타고를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소금까지 뿌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죠. 승자는 늘 패자를 악마로 만드는 법. 영아 희생 이야기는 카르타고를 야만적인 타자로 규정하고 로마의 파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하게 조작된 프로파간다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한 많은 학자들은 토페시 영아 희생재단이 아닌 그저 영유아 공동묘지였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높았던 영아 사망률을 고려하면 수만 구의 유골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신에게 맡기며 명복을 빌었던 성스러운 장소라는 해석이죠. 항아리에 담긴 동물뼈는 아이와 함께 매장된 애완동물이거나 혹은 아이 대신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연구는 사산이나 병사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를 내놓으며 공동묘지설에 힘을 싣는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 연령대 유골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매우 높은 온도로 소각된 흔적이 발견된다며 희생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둡니다. 과학조차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카르타고 영아 희생은 여전히 역사의 가장 어둡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크로노스 렌즈를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만약 그 끔찍한 희생 제의가 단 1%라도 실제로 존재했다면 대체 왜였을까요? 무엇이 한 문명으로 하여금
그토록 잔혹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인간 본성과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편한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강력한 적의 침략, 수년간 이어지는 가뭄, 역병의 창궐, 공동체의 존망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인간은 때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즉 미래 그 자체인 아이를 바침으로써 분노한 신을 달래고 파멸을 피하려 했던 절박하고 뒤틀린 믿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절벽 끝에 몰린 자가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본능과 같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을 위한 거래라는 더 냉혹하고 계산적인 논리일 수 있습니다. 카르타고는 부유한 상업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신의 은총 덕분이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큰 번영을 얻기 위해 신이 요구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 즉 순수한 첫 아이의 생명을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끔찍한 믿음이 사회 시스템 속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입니다. 이는 마치 악마와의 계약처럼 현재의 풍요를 위해 미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보로 잡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크로노스적 거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과연 이런 거래에서 자유로울까요? 셋째,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는 해석은 시스템적 인구 조절입니다. 고대 사회의 높은 출산율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인구를 조절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영아 희생은 특히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하지만 당시로서는 합리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사회 시스템적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해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희생시키는 섬뜩할 정도로 효율적인 통제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위기 극복, 번영 유지, 시스템 관리, 어떤 명분이었든 그 기저에는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담보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카르타고에서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기록, 이것이 과연 과거의 야만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시대는 다른 형태의 몰록에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원을 독점하고 기회를 빼앗는 기성세대, 경쟁에 내몰려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형태는 다르지만 미래를 삼키는 현재라는 본질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카르타고 영아 희생의 진실은 시간이라는 안개 속에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 채워지고 패자의 진실은 깊은 어둠 속에 묻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은 생존과 번영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크로노스의 그림자는 인류 역사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는 순수했던 믿음이 어떻게 집단적 광기로 변질되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의 행진으로 내몰았는지, 소년 십자군 광기는 어떻게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나 편에서 그 비극적인 비밀을 해독하겠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 속에 미래를 바꿀 열쇠가 있을지 모릅니다. 코드명 제우스의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금지된 기록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